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심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이 심평의 이 한동훈 공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리고 저와 같은 생각을 한 이 김경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입니다. 이 김경진 전 의원의 이런 주장을 또 소개를 해보면서 이 심평의 한동훈 공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인가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런 댓글들을 많이 쓰십니다. 제가 유독 이렇게 자주 언급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심평, 그 다음에 이준석, 장해찬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할 때마다 상당수 많은 분들께서 댓글에 그런 의견을 쓰십니다. 그런 애들 이름조차 꺼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들 심평, 이준석, 장해찬 그런 자들은 그 자체로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무슨 가치가 없냐? 그들이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각자 어떤 수단으로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간을 들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심평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의 자체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들 장예찬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사람들을 얘기하느냐? 심평 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 심평을 따른다는 식으로 이 심평의 이 정치 분석이라고 될까 정치 평론이라고 될까 저는 도무지 그게 정치 평론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화를 받아서 감동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추천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 심평의 출판 기념회에 가서 이런저런 축사를 했던 점, 그 다음에 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심평이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왔던 점, 그리고 또 이 총선이 끝난 직후까지 이 김건희 여사가 심평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던 점, 그래서 이 심평이 이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사과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조언을 했다고 밝힌 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이 심평이라는 자는 그 심평 그냥 그 한 사람만 놓고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특히 그 심평이라는 자가 이런 어떤 정치적인 주장을 할 때는 이거는 심평 하나만 놓고 봐서는 안 된다. 심평 뒤에 있는 사람, 심평 옆에 있는 사람, 이 심평과 정치적으로 교류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을 그들의 의중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심평의 주장을 비판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장예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장예찬 같은 자가 솔직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그럼에도 제가 장예찬을 종종 언급하는 이유는 장예찬이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참모 1호라고 운운하고 다닌 점, 실제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별로 이렇게 부인하지 않은 점, 그리고 또 이 장예찬이가 무슨 청년 참모를 자처하고 다닌 점, 그럼에도 또 이 대통령실 뻑하면 경로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를 그렇게 팔고 다니는 이 장예찬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장예찬이 지금까지도 자기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 참모라고, 여러분들 참모라는 거는 이 윤석열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정말 이 어떤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이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 용기가 있는 사람이 참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예찬이가 그런 지식과 경험, 그 다음에 그런 용기가 있는 자입니까? 참모가 될 자격,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서는.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점,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점, 이번 전당대회 때 마치 김건희 여사의 그런 의중을 갖다 대변한다는 식으로 계속 나섰던 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장예찬에 대해서도 그냥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저 장예찬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저 얘기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걸로 장예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날도 덥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얘기하는 이유는 이 장예찬이가 팔고 다닌 사람이 결국에는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윤석열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그런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그 뒤에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뭡니까? 이준석이는 여러분들 이준석 그 자체로서 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준석이 또는 유승민이 또는 이 보수 진영 안에서 그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식으로 그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율 가지고 무슨 단일화 전략을 쓰느니 마느니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를 받아들이니 마느니, 물론 이준석이가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만 그들 지지자가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태를 근절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준석의 주장이
여러분들 맞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가만히 놔두면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준석의 주장을 갖다가 제가 항상 반박을 하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그런 점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벌써 거의 4분이 지났는데 심평에 대해서 그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심평이가 뭐라 그랬냐? 원래는 제가 이거 어저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할 생각이었는데 심평이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해당 주장을 전하는 기사의 제목, 심평, 한동훈 본인 능력만으로 당대표 대단한 착시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한동훈 네가 뛰어나서 당대표 된 줄 알지? 아, 그거 아니다, 착각이다, 착각하지 말아라, 이런 소리를 심평이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심평, 변호사, 경북대 로스쿨 교수, 판사 출신 법조인, 이런 사람 이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게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평이 정치적 주장을 할 때는, 심평이 또 더군다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분명히 그의 의중이라기보다는, 그의 생각이라기보다는 그 누군가의 소통 내지는 그 누군가의 대화의 결과물이라고 봐야 되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평이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한동훈이 압승했다. 보수를 응원하는 사람으로서 당선을 축하한다. 심평이 일단 보수를 응원한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심평은 여러분들 노무현 때 열린우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인가? 그걸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이고, 문재인 캠프에 있던 사람인데, 그리고 또 조국을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이, 칭송했던 사람인데, 언제 자기가 보수를 응원하는 사람이로 탈바꿈했습니까? 돌변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제가 지금 이거 단어를 헷갈렸지 않습니까? 황당합니다. 그야말로. 언제 심평이 보수를 응원했냐, 그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권이 여러분들 보수 정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파 정권 또는 우파 대통령, 보수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과거에는 그렇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소리, 그 이명소와 했던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최재형이하고 나눴던 그런 얘기들 봤을 때, 진보의 오야붕, 문재인의 선봉장, 문재인의 가장 충신, 이런 것들을 운운했던 사실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을 갖다가 보수 또는 우파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윤석열 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과연 보수 또는 우파 정권이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평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민주당의 개딸만큼이나 극성스럽고 소란스러운 한동훈 팬덤, 소위 한빠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장예찬이가, 그 다음에 또 이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김재원이 이 한동훈 지지층을 향해서 한 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뭔 말입니까? 이재명의 개딸 취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그 개딸, 정말 이 당내에서 이재명의 반대 인물, 이재명의 반대 세력을 그 처참하게 윤단 폭격을 해야 되는 그 개딸과 한동훈 지지층을 갖다가 동격으로 취급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개딸 자체가 경멸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개딸은 자기들이 자처를 한국 개혁의 딸이라고 자기들이 그걸 줄여서 자기들이 개딸 이러니까 개딸이라고 불러주는 건데, 이 개딸의 행태를 봤을 때 이 개딸과 한동훈 지지층을 동격으로 논다는 자체가 이 한동훈 지지층으로서는 상당한 모멸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정말 치욕스러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보수를 응원한다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이게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예찬도 마찬가지고 김재원도 마찬가지고, 김재원은 지금 현재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자기가 최고위원으로 있는 그 당의 당 대표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을 향해서 한 딸?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한빠라는 건 결국에 뭡니까? 옛날에 노무현 극성 지지층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노빠라고 했습니다. 노빠. 그리고 문재인 지지층 보고 뭐라 했습니까? 문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그 극성 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정치적으로서는 과거 모택동의 홍위병 같은 그런 노릇을 했던 그 세력들, 이 노빠, 문빠를 한동훈 지지층과 같은 식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라고 했습니까? 한빠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빠들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을 응원하기는커녕 비판했던 나 같은 사람이 못마땅한 모양이다.
못마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그거 갖고 예를 들어서 심평을 테러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심평한테 협박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개딸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심평한테 무슨 뭐 후원금을 뭐 18 이렇게 보냈습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대체 왜 한빠라 그러고 왜 한딸이라고 그러냐? 왜 개딸, 노빠, 문빠하고 같은 취급을 하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린 엉뚱한 글에 댓글을 달고 하루빨리 정계를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심평은 나는 지난 총선에서 국내인 참 배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그가 반드시 당대표 선거에 반드시 출마할 것이며 또 반드시 당선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여러분들 저도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가 이걸 몰랐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돌이켜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한다면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건 누구나 또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었습니까? 근데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선견 지명이라도 있었다는 식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정말 낯간지럽습니다. 정말로 제가 다 민망합니다. 아니 심평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 그야말로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자기만 알았다는 식으로 자기가 미리 예견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쓰니까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심평이가 또 뭐라 그랬냐. 한 비대위원장은 총선에서 당원을 무시한 채 대통령실의 관여를 일체 배제하고 혼자서 이끌었다. 이 얘기를 또 하고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심평의 이 당원 관련 주장, 대통령의 당무 관여권, 당무 개입권이 당원에 명시되어 있다는 이 헛소리, 이거 제가 헛소리라고 여러분들하고 당원을 같이 살펴보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 말입니다. 정말 답답할 지경입니다. 정말 이 오늘 날씨, 최근의 날씨처럼 정말 사람을 짜증이 치밀어 오르게 합니다. 정말 이 주장 한마디 한마디가. 공천을 포함해 선거관리 업무를 거의 독점하고 당내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원톱 체제를 고수했다. 저 반박 안 하겠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니까 반박 안 하겠습니다. 내가 한동훈의 승리를 얘기하는 것은 그가 대단한 정치인, 훌륭한 정치인이라서가 아니라 그의 선거관리 독점에서 당연히 얻어지는 결과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심평이 얘기하고 싶었던 요지입니다. 한동훈 실력이 뛰어나서 뭔가 대단해서 당대표 된 거 아니다. 그걸 착각하지 말아라. 그 착시 현상이다. 뭐냐면 그때 당시에 대통령의 관여 개입을 갖다가 거부하고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이 독점적인 지배 구조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공천도 다 자기 마음대로 했고 당내 비판에도 거의 독재 체제를 구축한 그 덕분에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겼던 것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으실 거고, 만약에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심평의 주장에 대해서 대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한동훈을 싫어할 수도 있고, 한동훈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한동훈을 대안이라고, 이 보수의 대안이다, 우파의 대안이다, 이 보수 또는 우파 정권의 재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거부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런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그런 주장을 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심평의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사실관계, 제가 알고 있는 사실관계,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에 계속 나눴던 그런 얘기들에 전혀 반대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거리가 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반박할 의욕, 의지마저 사라지고 대체 심평은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마저 든다니 그 얘기입니다.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사실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다간 오늘 열대야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넘어가는 건 제가 할 얘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벌써 14분이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얘기했다간 이게 40분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여기서 끊는 겁니다. 그동안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결국엔 심평이 뭐라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냉정한 눈으로 전후 사정을 헤아려 보길 바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한동훈 당 대표가 과거처럼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만 치중해 얻기를 계속 걸어 나간다면,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당 대표가 과거처럼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만 치중해 얻기를 계속 걸어 나간다면 뭡니까? 한동훈 망할 거다. 한동훈 절대 정치적으로 성공 못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앞에 계속 걸어 나간다면 이 얘기를 과연 심평이 왜 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평이 단독으로 있을 때는 그런 정치적 의미가 없다. 이렇게 논평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심평의 뒤에, 심평의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어떤 정치적인 위상이랄까, 정치적인 가치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런 영향력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심평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들 뻔히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이 심평이 이런 얘기를 한 그 목적이 뻔히 짐작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차별하면 안 된다. 지난번 총선 때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관여를 한동훈 배제하려고 하거나 거부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한동훈 그럼 너 망한다. 한동훈 그럼 너 정말 죽는 길이다. 지금 이런 얘기를 심평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동훈 지지층한테는 한동훈 대단한 사람 아니다. 한동훈이 뭐 훌륭한 정치인도 아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정치를 했습니까? 정치한 적 없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을 살려달라 그래서 긴급 투입돼서 전국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자기가 총선도 불출마했지 않습니까? 본격적인 정치를 한 적도 없고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막 오늘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친정 체제를 이제 막 구축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동훈표 정치를 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정말 훌륭한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너 능력 없다. 한동훈 지금 당대표 된 것도 그거 아니다. 한동훈의 어떤 능력이 아니다. 그리고 한동훈 지지층 한동훈을 잘 봐야 된다. 냉정하게 봐야 된다. 한동훈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다.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한다면,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거절한다면 한동훈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 자산이 별로 풍부하지 않은 그는 결코 야망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심평이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심평의 경고입니까? 아니면 용산의 경고입니까? 용산이라고 제가 애매모호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누구의 경고이겠습니까? 심평이라는 스피커를 통해서 그 누가 한동훈한테, 그리고 이 한동훈 지지층, 말이 한동훈 지지층이지 여러분들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그 결과를 보면 국내임 당원 중 10명 중 6명 이상이 바로 한동훈을 지지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한테 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요즘은 그가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듯 조금은 다행스러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결국에 뭡니까? 이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친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을 물러나게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였지 않습니까? 최대한 이 분란이 안 일어나게끔, 최대한 이 친윤 세력이 반발을 하지 않게끔, 또 이걸로써 이 전당대회가 끝난 직후부터 이 당 내에서 이 친윤들한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이 심평 같은 자는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라, 대통령의 비위를 건드리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은 다행스러운 심정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짤막하게 여기에 대한 김경진 전 의원의 그런 평가, 비판, 반박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영상을 끝내보고자 합니다. 김경진 의원이 오늘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권 여당과 관련된 정치 개혁 부분에서는 한 대표를 신뢰하고 힘을 실어줘도 된다는 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당원의 당시입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변화를 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정말 집권 여당으로서의 면모를 국민들한테 보여줬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과는 정말 다르고 능력 있고 정말 깨끗하고 국민들을 생각한다는 그런 점들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힘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층은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국민의힘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나라 정치가 개혁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열망과 기대를 담아서 이 한동훈한테 지지를 표현한 거고, 그 한동훈한테 표를 찍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당심이고 그게 바로 민심입니다. 그런데 이 심평 같은 자가 그 누구의 말을 전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들어놓으니까 김경진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당원 80%가 가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당심이 80% 아니었습니까? 당원 80%가 가진 시각은 심평 변호사가 가진 분석 평가와는 다르다. 당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사실 기사 제목 읽으면 그 행간을 다 아는 상당한 정치 고관여층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긴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구구절절하게 설명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정치적으로 상당히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얘기를 다시 해봤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압도적인 재신임은 총선 패배 책임이 한동훈이 아니다. 오히려 총선 과정에 한동훈이 지휘하려 한 부분이 힘에 붙여 제대로 안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조금 더 힘을 몰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게 당원들의 마음이 일치한 게 아닌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한동훈 이 총선 100일 그것만 쓰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한동훈한테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한동훈이
정말 국민의힘을 제대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심이 모여서 결국엔 지금 현재 이 한동훈표 국민의힘이 구축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김경진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총선 당시 인재영입위원회를 이철규 위원장이 맡으셨고, 그때도 여러 가지 용산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사이에 조금 불편한 기류들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당시 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공천에서 본인이 심은 사람들이 비례대표 의원이 되고 지역구 출마를 했기 때문에 판 구조가 한동훈 판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는 심평의 분석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항상 해왔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한동훈 위원장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공천 작업들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하긴 그렇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오기 전에 이미 대략적인 건 다 정해져 있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 공천에 한동훈이 독점적으로 했다, 한동훈이 독재체제를 구축했다, 한동훈이 이미 전당대회에 나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도 배제하고 누구도 배제하고 당 내에서 한동훈 원톱체제를 고수했다? 여러분들, 이게 과연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심평이 그 혼자 지금 생각을 얘기하는 건지 그 누구의 생각을 전달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떠나서 가당키나 한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주장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주장들을 물리치는 건 뭐냐면, 정말 이 말 그대로 그동안에 전당대회 때 많이 나왔던 단어 표현들이 뭡니까? 똘똘 뭉쳐야 된다 아닙니까? 정말 이 한동훈표 국민의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동훈을 빼더라도 이 국민의힘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정말 개혁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정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정말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현재 이 당원들의 또는 이 국민들의 그런 열망이 제대로 모여서 그게 정말 국민의힘 안에서 제대로 된 개혁으로, 정책으로 이렇게 실현되고 그것들이 다시 국민들한테 돌아가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 이런 심평 같은 자들이 더 이상 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지 못한다. 말 그대로 요소를 늘어놓지 못한다. 이 심평을 통해서 이 한동훈을 공격하려는, 이 심평을 통해서 한동훈 지지층을 공격하려는, 이 심평 같은 자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개혁되고 국민의힘이 정말 수평적 당정 관계를 이룩하고 국민의힘이 정말 재집권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힘이 정말 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 내지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 비판하는 그런 역할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세력들을 차단할 수 있다, 봉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얘기, 이 심평 그리고 이 김경진, 이 두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선전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